네, 안녕하십니까. 대전가입니다. 오늘부터 전기회로 기초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회로 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전기회로가 어느 정도 끝나면 전기회로 밖에 있는 센서와 액추에이터, 이런 전자제어에 관한 점검하는 방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전기회로 바깥에 있는 모터라든가 점화 코일, 릴레이, 각종 센서 이런 것들은 쉽게 고장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기회로는 기본적인 구성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온다, 그런데 전구는 정상이다, 이러면은 배터리에서 시작되는 전부터 브레이크 등까지 오는 이 라인을 전체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로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원리를 모르면 전기회로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중급 과정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53번 전기기초, 54번 오음의 법칙 전압전류 저항 계산하는 거, 55번 전압분배 전류분배 합성 저항에 대해서 만든 영상, 56번 전력 계산, 요 네 가지는 꼭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부터 이제 회로에 대한 거를 설명할 텐데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53, 54, 55, 56번 이거는 필히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왼쪽 그림을 보세요. 이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배터리, 그 다음에 스위치.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집에 가면 벽면에 스위치 있잖아요. 그 스위치 키면 그 전등이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 스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에 보면 깜빡이 스위치도 이거에 해당되는 거고, 전조등을 켜고 싶다, 그러면 전조등 킬 때 그 스위치를 키잖아요. 상향등을 킨다, 이런 모든 스위치, 네, 그게 이 스위치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 전구가 있잖아요. 전구. 여기서는 이제 전구로 돼 있는데 이 전구 말고 여기에 모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조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미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인젝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점화 코일이 들어갈 수도 있고, ABS 모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기본적인 회로의 구성 요소가 이 전원, 네, 이 배터리 전원 또는 발전기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하를 제어하는 이 스위치가 이제 제어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전구, 모터, 각종 부하, 네, 각종 부하가 있을 텐데 이거를 부하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의 기본 회로는 이렇게 전원부, 제어부, 부하부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돼 있고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전원부, 제어부, 부하부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 일일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힘들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그 음악의 소리의 길이, 소리의 높고 낮은 거, 요런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게 악보 아니에요. 악보. 음악으로 치면 악보. 그런 것처럼 전기의 이 회로를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보기 쉽게. 왼쪽에 있는 그림을 전 세계인들이 보면 알 수 있게 만든 게 오른쪽에 회로도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여기 스위치를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 전구는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이 표기는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로도의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우선 요거를 먼저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요게 배터리, 전원부, 요게 스위치 제어부, 요게 아까 그 전구, 부하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접지. 배터리 마이너스가 접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림상으로는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 이쪽과 이쪽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 거를 생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동차는, 오토바이는 마이너스를 엔진에다가 접지를 시키고 차대에도 접지를 이렇게 시킵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타트 모터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선만 들어가잖아요. 마이너스 선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이미 엔진에 마이너스 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스타트 모터를 결합하는 순간 이미 마이너스는 연결이 된 거예요. 이 기호가 접지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원부는 뭐 배터리가 될 수 있고 발전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치는 뭐 킬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시동 온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깜빡이 스위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하부는 각종 등화류, LED, 뭐 전조등, 브레이크 등, 모터, 뭐 열선, 각종 센서, 솔레노이드, 뭐 인젝터, 점막 코일, ECU 또는 뭐 ECM, TCM, 변속기 모듈, 각종 모듈, ABS 모듈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블랙박스, 열선, 자석 거치대가 부하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제 회로를 보고 계산을 해볼게요. 정상적인 회로일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요거를 잘 보세요. 배터리는 12V, 여기 스위치 있고, 그 다음에 20W 전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접지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 DMM은 디지털 멀티미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멀티미터를 연결하고 세 번째 멀티미터를 이렇게 연결합니다. 자, 여기 A는 전류를 측정할 후쿠메다가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첫 번째 후쿠메다, 두 번째 후쿠메다, 여기 세 번째 후쿠메다. 자, 기본적인 구성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배터리가 12V에 20W면 이 20W에 걸리는 저항이 얼마인가? 저번 시간에 얘기한 이 영상을 다 숙지하고 계셨다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20W의 저항은 7.25오hm, 스위치 온이 됐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5초 드릴게요. 1, 2, 3, 4, 5. 1.66A. 이런 기본적인 회로에서 이 값은 뽑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일 때, 자, 스위치가 오프된 상태일 때 디지털 멀티미터로 측정을 했을 때 여기에 전압이 얼마인가? 여기는 12V입니다. 스위치 오프일 때 두 번째 멀티미터의 전압값은 0V, 0V입니다. 세 번째 멀티미터는 전압이 여기도 0V. 스위치가 오프이기 때문에 전류는 지금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가 ON인 경우, 자, 스위치가 ON이 됐습니다. 이렇게 ON이 됐을 때 첫 번째 멀티미터의 전압은 얼마인가? 12V, 12V입니다. 두 번째 멀티미터, 여기는 몇 볼트? 여기도 12V. 자, 세 번째는 얼마? 여기는 0V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ON이 된 상태니까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첫 번째 후쿠메다가 있는 여기는 전류가 얼마인가? 1.66. 두 번째 후쿠메다가 있는 여기는 얼마냐? 1.66. 세 번째 후쿠메다가 있는 여기는 전류가 얼마냐? 여기도 1.66. 요게 스위치 오프일 때, 스위치 온일 때 정상적인 회로의 전압값, 전류값입니다. 여기서 특이점은 스위치 온과 오프일 때 이 구간에서 0V, 12V의 변화가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회로는 부하 뒤에 스위치가 있는 경우. 요거는 부하 앞에 스위치가 있었잖아요. 전구 앞에 스위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구 뒤에 스위치가 있어요. 전구 뒤에 스위치가 있을 경우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스위치 오프일 때 여기 전압값은 얼마? 12V. 뒤에 기호는 생략할게요, 그냥. 자, 두 번째 멀티미터, 부하 진한 멀티미터, 여기는 얼마? 12V. 스위치 뒤에 있는 이 멀티미터는 몇 볼트? 여기는 0V. 스위치가 오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제 스위치가 ON이 될 경우, 스위치가 붙었습니다. 여기는 몇 볼트? 첫 번째 멀티미터의 전압값은 12V. 두 번째 멀티미터의 전압값은 0V. 세 번째 멀티미터의 전압값도 0V. 이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첫 번째 후쿠메타에 있는 전류는 마찬가지로 1.66A. 두 번째 후쿠메타도 1.66A. 세 번째도 1.66A. 요게 정상적인 회로의 측정값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부하 전에 있는 스위치와 부하 후에 있는 스위치의 이 전압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까 부하 전에는 스위치 오프일 때 0V, 스위치 온일 때 12V였는데 부하 뒤에 있는 스위치는 이게 바뀌어요. 오프일 때가 12V, 온일 때가 0V. 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회로의 기본 점검은 이게 답니다. 정상적인 회로일 경우에 이런 수치가 나와야 된다. 저기서 벗어나게 되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전구가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첫 번째 전구가 나갔으면 불이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전구가 멀쩡할 경우, 이 전구가 멀쩡한데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 배터리 시작부터 해서 배터리에서 출발해서 퓨즈 지나서 릴레이 지나서 각종 커넥터 지나서 전구까지 오는 이 구간, 여기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선이 돼 있는지 선이 끊어져 있거나 이러면 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 스위치가 불량이어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퓨즈가 끊어져도 안 들어올 수 있고, 릴레이가 문제 있어도 불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는 단락, 쇼트가 돼도 문제가 되겠죠. 처음에 얘기했듯이 외부에 있는 센서, 액추에이터, 뭐 전구 이런 거는 고장 났는지 안 고장 났는지 좀 쉽게 파악이 되는데 이 전기 회로 안에서 돌아가는 거는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기 회로 내에 있는 단선과 단락을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단선 단락 점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